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에 질문을 주신 바이브 코딩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안 좋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일단 뭐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AI야 당연히 정말 발전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만 해도 뭐 저 용어가 있기 전만 생각하더라도 프론트 제가 이제 샘플로 예제 프로젝트 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프론트 코드 같은 것들은 되게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긴 했거든요. 저도 뭐 프론트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아직 개발을 안 해 보신 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런 방식으로 그 자연어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알게 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긴 합니다. 뭐 AI가 지금 이제 뭐 커선이 뭐 코드 X인가? 코드 X라고 읽는 게 맞는지 뭔지 코덱스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긴 하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만약에 되게 빠른,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예, 그게 뭐 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시작하는 단계건 아니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개발할 때 좀 도움을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바이브 코딩 뭐 용어 자체나 저런 거는 사실은 그 용어가 정의된 게 제가 알기로 25 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전부터도 우리가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AI를 활용해서 좀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거 가지고 막 저게 진짜 개발이 아니니 뭐니 이런 얘기를 굳이 쓸데없이 하고 싶진 않고,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좀 저렇게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바이브 코딩으로 다 모든 걸 하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AI가 언젠가 발전하면은 우리 모두 다 뭐 대체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는 뭐 다 1인 창업을 하는 시대가 되긴 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저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라는, 뭐 불가능해서 안 되고 뭐 개발자는 대체가 안 됩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어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그 자기가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그 바이브 코딩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뭐 프롬프트를 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보낸 다음에 거기서 가장 괜찮거나 뭐 그 골라서 그 안을 넣는 식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쨌든 그 잘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AI가 코드에 대해서 5가지를 제안했는데 여기 중에 뭐가 괜찮고 뭐가 어떤 게 지금 내가 요거를 가져가서 적용을 하기 좋은지, 어느 걸 수용할지 AI의 제안을, 요런 걸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코드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 더 맞고 이게 더 이런 이유로 요거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기본적인 개발에 대한 학습이나 지식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지금은요. 예. 요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걸 예상하기엔 저는 쪼끔 되게 섣부른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고, 그래서 확실히 어쨌든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이 키워드를 떠나서 AI로 인해서 이제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좀 덜 숙련된 사람도 어느 정도의 효율을 더 낼 수 있는, 예, 그리고 많이 숙련된 사람은 정말 폭발적으로 그 뭐죠? 생산성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요게 뭐 제가 자주 했었던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자체가 진짜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나중 가면은 당연히 AI가 문제 정의나 파악이나 뭐 파악해서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다 해 주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시대가 되더라도 뭐 둘 중 하나겠죠. 우리는 이제 놀면서 AI 시켜 가지고
뭐 창업을 해서 각자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AI랑 협력을 해서 어떤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되긴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 문제에 대한 파악과 정의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AI한테 시켜도 그거에 대한 '아 이건 이 문제가 맞고 너가 근데 파악한 거 좀 잘못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뭐 AI한테 뭐 나중 가서도 명령을 어쨌든 내리는 시점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AI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AI가 전부 다 해 준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 "GitHub 같은 걸 만들어 줘."라는 어떤 최초의 이니셜라이즈는 인간이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뭐 인간이 AI한테 지배되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AI가 인간한테 "너 이거 해."라고 시키는 시대가 오면 예 아이로봇인가 옛날에 봤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또 좋은 여러 얘기했지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AI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활용하고 지금 시대에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전 진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뭐 아까 말한 문제 파악이나 요런 걸 하려면은 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지만 AI가 아직 더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아직은 우리가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동작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제가 맨날 의존성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의존이 결국 커지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시대 오늘자 기준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 개발 공부나 학습 같은 거는 계속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AI 의존이 아니라 AI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AI 있고 바이브 코딩해서 동작 다 하니까 나는 뭐 개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약간 지금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바뀔지 모르지만 대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AI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좀 넓혀가는 힘을 키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해도 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자란 말이 없어지고 그냥 다 뭐라고 부를까요? AI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개발 공부나 그리고 AI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AI한테 문제 정의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훈련을 계속하면서 개발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좋은 코드인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은 설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시점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막 어떤 남자가 냉동 인간으로 있었는데 막 몇 백만 년이 지났나? 그래서 해동을 해서 일어났더니 다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완전히 바보로 거기도 막 되게 기계가 AI겠죠? 기계가 나오는 냉동 인간이 돼서 바보가 된 인간형. 바보가 되냐 아닌데? 어. 맞다. 이건가 보네요. 예. 맞아요. 인류가 평균 지능 극도로 떨어진 요 영화가 있거든요.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인가 보네요. 예. 어쨌든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예. 500년 후에 깨어났더니 인류가 그냥 다 바보가 된 거라서 막 1 더하기 1도 못하고 막 도형 맞추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게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멈추면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또 있긴 하고요. 그래서 또 비슷한 그걸로, 그러니까 번역기나 동시통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직은 우리는 사실 영어를 배워야 되긴 하잖아요. 꽤 먼 미래까지도 배워야 될 거고, 특히 또 AI를 활용할 거면 영어는 또 필요할 거고, 그것도 없어지는 이제 한국어로만 해도 완벽한 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아직 인간 시대의 비즈니스가 남아 있으면은 소통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그 네이티브하게 하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개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언젠가 뭐 AI와 뭐 코드가 아니라 앞으로 뭐 뭐로 대화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좀 기회를 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비즈니스 레벨에서 단순 바이브만으로 뭔가 일을 해낼 수 있거나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근데 핵심은 좀 지금 이제 뭐 '아 뭐 AI가 발전하니까 내가 개발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개발 공부도 하시면서 뭐 AI의 변화도 계속 느껴보시면서 그리고 AI를 통해서 또 학습을 좀 빠르게 해 보시고 그 바이브 코딩 같은 거죠 결국은.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건 되게 좋은 효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저 때만 해도 맨날 저는 이제 뭐 온라인 강의나 요런 것도 없으니까 맨날 가서 책만 읽고 이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영상이 나왔을 때는 되게 이제 또 뭐 그런 발전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가 될 때마다 이제 한쪽 문이 만약에 닫히면 한쪽 문이 또 열리듯이 분명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되게 열린 마음으로 요런 현상을 잘 지켜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하고 AI를 잘 활용해 보고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몸을 잘 맡겨서 이렇게 유영을 하는 괜히 뻣뻣하게 버티고 있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요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시긴 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AI나 지금 현행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적은 게 없어 가지고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